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검사는 절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그 순간 병원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연구하여 발표한 실제 결과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지려고 받는 검사가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살 김순자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오셨습니다. 손주들 보러 서울에 올라오신 김에 자녀들이 효도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예약해드렸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기 운동을 하시고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아주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대장암 검사도 한 번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당연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사를 진행하던 중에 장천공이라는 무서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건강했던 대장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요.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무려 2주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손주들 얼굴 한번 더 보러 서울에 오셨다가 비싼 검사 때문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소리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검사 때문에 오히려 평화롭던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병원이 숨기는 이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본인이 70세 이상이거나 주변에 소중한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70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 영상을 널리 퍼지게 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7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검사. 둘째, 왜 이 검사들이 노년의 몸에 위험한지 그 정확한 의학적 이유. 셋째, 위험한 검사 대신 받아야 할 아주 안전한 검사들. 넷째, 비싼 검사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자연 치유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위험성을 어르신들께 미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하고 검사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강검진센터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1년이면 수만 명의 환자를 빠르게 처리해야만 그 막대한 운영비와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세밀한 신체 특성이나 나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미리 짜여있는 검사 목록을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0대 어르신의 몸은 30대나 40대의 젊은 사람들과는 혈관의 탄력도나 각 장기의 회복력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검진 혹은 프리미엄 효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홍보하며 검사들을 하나라도 더 받게 만듭니다. 정작 그 검사 과정이 노년층의 약해진 신장이나 얇아진 장벽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상세히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수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숨기는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치고 오히려 몸까지 상해가는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의학적 지혜를 통해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평화롭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이야기들은 병원 관계자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할 수도 있는 일종의 기밀 같은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저는 이 위험한 진실을 오늘 이곳에서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노년의 몸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실제로 어떻게 약해져 있는지, 왜 건강해지려고 받는 검사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의학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 70대의 몸이 젊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엔진과 내부 부품들은 이미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혈관은 젊었을 때의 탄력 넘치는 고무호스가 아니라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고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라는 점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오장육부, 그 중에서도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70대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여도 젊었을 때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지치고 힘든 상태인 신장에 무리한 검사 약물을 쏟아붓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0시간 정도 금식을 해도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 견딜 수 있지만 우리 70대 어르신들은 금식만 해도 곧바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저혈당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검사로 몸속의 작은 병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한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자연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암에 대한 진실입니다. 70대 이후에 발견되는 암들 중에는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착한 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실제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겁을 먹고 무리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과정에서의 마취와 신체적 충격 때문에 남은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기거나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과잉 진료의 함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존경받는 의사 선배님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78이신데 그분은 예전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도 안 받고 비싼 종합검진도 절대 안 받아. 대신 1년에 한 번 기본 혈액 검사만 하고 정말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무리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단축되고 고통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학에 몸담은 그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70대의 몸은 회복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찰과상일지라도 우리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감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5가지 검사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이 검사가 왜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이유와 실제 사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70대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검사 전날 하루 종일 금식을 시키고 장정결제라는 아주 독한 약을 먹게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장을 비우기 위해 설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10번에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심각한 탈수가 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전해질이라는 것은 나트륨이나 칼륨같이 우리 몸의 심장과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장정결제를 드실 때 보통 4리터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셔야 하는데 이는 1.5 리터 페트병으로 거의 3병에 가까운 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분이 몸에 들어오면 약해진 심장이 이를 다 처리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올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응급 상황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에 사시는 74살 최정식 어르신은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시며 아주 강건하셨지만 작년에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시다가 밤새 설사를 하신 뒤 혈압이 80에 50까지 뚝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하셨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 자체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장벽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얇고 탄력이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듯 약해져 있습니다. 내시경 기계가 장속을 휘저으며 들어가다가 얇아진 장벽에 구멍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장천공이라고 부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장천공 발생 확률은 젊은 층보다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위험성입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배를 열고 장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은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살 윤정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딸이 효도한다고 예약해준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다가 장천공이 생겼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오셨습니다. 결국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기력이 다하셔서 손주들 재롱도 못 보시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효심이 오히려 비극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장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75세 이후에 특별한 혈변이나 통증이 없다면 굳이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장 내시경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75세 이상의 일상적인 대장 내시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찾아내는 대변 자멸 검사라는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싸고 위험한 검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계적인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방법으로 내 몸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보다 더 소리 없이 우리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평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두 번째 검사는 바로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CT 검사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우리 몸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약물인 조영제입니다.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께 이 조영제는 건강을 확인하는 약이 아니라 소중한 신장을 단번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60%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화로 인해 필터가 이미 많이 닳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신장에 조영제라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처리하지 못해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조영제 유발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경우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청주에 사시는 75살 장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고혈압 약만 드실 뿐 손주들을 돌보며 아주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어르신 폐암 조기 발견에 아주 좋은 검사라며 조영제 CT 검사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검사를 받으셨지만 검사 직후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제가 할머니의 약해진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투석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검사 한번 잘못 받았다가 평생의 자유와 건강을 통째로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보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 기계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이라는 한글 2글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검사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영제에 노출되는 순간 급성 심부전이 올 확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또한 조영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쇼크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이 멈추는 끔찍한 사고가 70대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전 동의서 한 장을 내밀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구 뒤에 숨겨진 투석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은 똑똑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조영제 CT를 찍는 것은 벼랑 끝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꼭 검사가 필요하다면 조영제가 없는 CT나 초음파 혹은 MRI 같은 대체 검사를 먼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도 아끼고 내 몸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그 어떤 고가의 검사 장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조영제 CT 검사의 공포에서 이제는 우리 생명의 엔진인 심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3번째 검사는 바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아마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러닝머신처럼 생긴 기계 위에서 가슴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숨 가쁘게 뛰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고 병원에서는 말하지만 사실 70대가 넘으신 분들께 이 검사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는 도중에 실제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나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던 어르신이 갑자기 기계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의료진은 목표 심박수라는 특정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계의 속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경사도까지 가파르게 조절합니다. 젊은 사람의 심장은 이 정도의 압박을 견뎌낼 탄력이 있지만 이미 노화로 인해 지쳐있는 70대의 심장은 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검사 중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젊은 층에 비해 무려 2.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위험입니다. 제 동료 의사가 직접 겪은 가슴 서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의 한 어르신이 건강 확인을 위해 운동 부하 검사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흰자위를 보이시며 기계 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는 큰 병원 내부에서 검사 중이었기에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실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지만 만약 그 장소가 병원이 아니었거나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그 어르신은 그날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영영 떠나셨을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저승문턱까지 데려간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노년층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용어로 위양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심전도의 파형 자체가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며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아주 침습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권하게 됩니다. 허벅지나 팔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긴 관을 밀어넣는 이 시술 자체가 노년층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결국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받거나 심지어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심장 혈관에 박아 넣는 과잉 진료에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며 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받는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아무런 통증도 없고 심장에 그 어떤 무리도 주지 않는 아주 안전한 검사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운동 부하 검사를 권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심장 초음파나 누워서 찍는 정밀 심전도 검사로 대체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70대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고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것은 비싼 장비 위에서 억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심장의 위기를 넘겼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권하는 가장 비싼 검사 중 하나인 PET-CT와 수면 내시경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주변 지인들 중에 검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심장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검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전신 PET-CT 검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을 초기에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달콤한 말로 건강검진 패키지의 꽃으로 불리지만 사실 70대 어르신들께 이 검사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ET-CT는 우리 몸에 방사성 추적 물질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찾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CT 검사의 8배에서 12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진 70대의 몸에 이런 강력한 방사선을 쬐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유전자 변형이나 또 다른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검사가 너무나 예민하여 우리 몸속의 아주 작은 염증이나 흉터조차도 모두 암처럼 밝게 비춘다는 점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PET-CT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을 때 실제로 암으로 판명된 경우는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77%의 어르신들은 암도 아닌데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암이라는 확진을 받기 위해 폐에 두꺼운 바늘을 찔러 넣는 조직 검사를 하다가 폐에 구멍이 뚫리는 기흉이 발생하여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었을 아주 작은 혹 하나 때문에 노년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암은 우리 몸과 함께 늙어가며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찾아내어 몸을 칼로 째고 항암제를 붓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많습니다. 이제 5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선택하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봐 많은 분이 잠드는 약을 맞고 검사를 받으시는데요. 70대 어르신들께 사용되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유도제는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약 기운에서 깨어나지만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약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에 손상을 입거나 드물지만 의식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끔찍한 사고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는 혈압을 순식간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심장마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내시경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검사가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약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깬 것처럼 보여도 뇌의 판단력과 균형 감각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을 받고 혼자 귀가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70대 어르신들께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3%나 됩니다. 4명 중 1명은 넘어진 사고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내시경 검사 때문에 엉덩이뼈가 부러져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친구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머리가 어지럽거나 비틀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검사 후 집에 가는 길에 쓰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 큰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가족이 동행해야 하며 특히 수면검사 후에는 절대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연한 진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내시경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사 후에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고 구역질이 나더라도 70대 이후라면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5분 정도만 꾹 참으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잠드는 약 없이 내 눈으로 직접 화면을 보며 검사를 받는 것이 내 소중한 뇌와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내 몸에 방사선을 붓고 독한 수면제를 주입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7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검사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장천공 위험, 조영제 CT의 급성심부전, 운동 부하 검사의 심정지, PET-CT의 과잉 진단과 방사선 피폭, 그리고 수면 내시경의 호흡 억제와 낙상 위험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검사도 받지 말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신장과 심장을 펄펄 살려내고 비싼 검사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인 8가지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기적의 건강관리법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검사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검사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3단계의 자연치유 비법입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억지로 찾아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남은 기능을 소중히 아끼고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한 검사 대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6가지 안전한 기본 검사들입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을 확인하는 이 기초적인 검사는 체열 한 번으로 끝나기에 아주 안전하며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집에서 하는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혈압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에서 절반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므로 2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여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는 눈 검사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실명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는 대장 내시경 대신하는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이 안전한 검사로도 충분히 대장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약제 복용, 즉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약부터 당뇨약과 영양제까지 한 움큼씩 드시는데 약이 많을수록 신장과 간에 가해지는 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물끼리 서로 충돌하여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몸을 살리는 8가지 기적의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 세대는 밥과 국 위주의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계란이나 두부, 그리고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만 하십시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낙상을 막고 신진대사가 살아납니다. 셋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맑은 물을 1에서 1.5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 심장이나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져서 의사가 수분 섭취를 제한한 분들은 예외입니다. 넷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고 밤에 7시간 정도 푹 자야 뇌의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다섯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웃으며 대화하는 것이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러운 매트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입니다.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동네 의사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이 비싼 종합검진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덟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적당히 건강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고가의 검사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해 이 자연 치유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소중한 결심이 70대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종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검사 5가지와 내 몸을 스스로 살려내는 자연치유 비법 8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가져오는 장천공의 무서운 위험부터 조영제, CT 검사가 부르는 급성 심부전,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의 공포전신, PET-CT의 과잉, 진단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이 유발하는 낙상, 위험까지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절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이 귀중한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한 건강과 노년의 행복은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속이나 수백만 원짜리 비싼 검사 결과지 안에 숨어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건강은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동네 친구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고 산책을 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을 내 두 팔 벌려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오롯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며 비싸고 위험한 종합검진을 덜컥 예약해주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은 진심으로 고맙지만 무리한 기계 검사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내게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최고의 명약이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소망은 그저 무서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에 두 발로 당당히 걸어 참석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따뜻하고 간곡한 부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서운 병마의 고통이나 비극적인 사고 없이 100세까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듬뿍 담아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100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남겨주신 이 축복과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하게 모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적 같은 치유의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거대한 병원 시스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용기 내어 밝힌 이 의학적 진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방패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계신 70대 이상 부모님과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반드시 널리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귀한 생명과 남은 여생도 함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로지 수익에 눈이 먼 상업적인 병원 시스템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건강 비법과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생존 지혜를 한가득 담아서 여러분 곁을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늘 평안하시고 웃음과 기쁨이 철철 넘치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밤 고소한 견과류 한 줌을 정성껏 챙겨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습관적으로 드셨던 그 사소한 행동이 사실은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신장을 파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심장에 좋고 뇌에 좋다고 생각하며 보약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던 영양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해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할 4가지 견과류는 60대 이후에 잘못 드시면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 그리고 심각한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성분이 과다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고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신장의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견과류가 약인지 독인지 명확히 가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충격적인 말씀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평생 동안 견과류는 두뇌에 좋고 심장에 좋은 최고의 장수식품이라고만 들어오셨을 텐데 왜 갑자기 그것이 신장을 파쇄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그 누구도 이런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명 잡지에서는 오직 견과류의 장점만을 반복해서 떠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중적인 건강 상식은 대부분 장기가 튼튼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한 20대나 30대 청년층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약일지 몰라도 60세가 넘은 여러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신장 역과 기능과 간의 대사 속도는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소하고 맛있는 영양분이었던 견과류의 지방과 미네랄이 이제는 노화된 신장의 미세혈관을 막고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거대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예방적인 지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70% 이상 파괴되어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값비싼 수술을 해야 할 때 비로소 큰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챙겨 먹다가 오히려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며 이제는 대중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견과류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고통스러운 신호가 무엇인지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고소한 공포,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쇄하고 있는 최악의 견과류 목록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데이터로 확인하고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신장의 적은 바로 캐슈넛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캐슈넛을 즐겨 드십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딱딱한 견과류보다 이 캐슈넛을 훨씬 선호하시죠. 하지만 이 부드러움 뒤에는 아주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67세였던 김영숙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을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튀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술이나 담배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죠. 오로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에너지를 보충하겠다고 딱 50알의 캐슈넛을 정성스럽게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6개월 뒤에 이분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CT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0.5cm 크기의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돌이 요관에 꽉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캐슈넛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옥살산 성분이었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아주 단단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이 젊고 건강하다면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걸러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의 신장은 혈액 여과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처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몸속에 쌓이고 쌓여 불과 몇 달 만에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돌로 변한 것입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화가 진행된 여러분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흔히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광고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좋은 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g에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노화된 간과 신장은 젊을 때와 달라서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살의 박현태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에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에 병원을 다시 찾으셨을 때 체중은 4kg이나 늘어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2배로 뛰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 수치와 신장, 여과 수치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넘쳐나는 지방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그 피를 걸러야 하는 신장의 미세 혈관들에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엔진에 맞지 않는 무거운 기름을 부은 것처럼 신장이라는 필터는 서서히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다미아가 범인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법과 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이나 거실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예쁜 통에 담긴 캐슈넛이나 고소한 마카다미아, 혹은 소금과 설탕이 잔뜩 묻은 가공 견과류가 놓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독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독. 이 한 글자를 적는 행위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던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당장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지를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지독할 정도로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견과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 말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 식품 기업들의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져서 병원에 다니게 되는 것보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캐슈넛의 옥살산이 여러분의 요관을 긁어내고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열량이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최악의 견과류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2가지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장 즐겨 드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어서 공개할 나머지 2가지 최악의 견과류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캐슈넛과 마카다미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훨씬 더 흔하게 접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나머지 2가지 주범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2가지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찬장 속에 혹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친숙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신장의 적은 바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가공 땅콩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장 습관적으로 찾는 간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소한 볶은 땅콩이나 기름에 튀긴 짭짤한 땅콩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에게 이것은 고소한 간식이 아니라 신장의 숨통을 죄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땅콩을 고온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땅콩의 보관 상태입니다.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땅콩을 잘못 보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나옵니다. 이 독소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 조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여과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최혜숙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볶은 땅콩을 딱 한 줌씩 드시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40%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분이 보약처럼 드셨던 볶은 땅콩 속에 산패된 지방과 독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온에서 처리된 땅콩의 지방은 공기와 닿는 순간 산성으로 변해 여러분의 혈관을 부식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숨은 살인마는 바로 설탕이나 소금이 입혀진 코팅 견과류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허니버터나 와사비 맛 혹은 초콜릿이 입혀진 자극적인 양념 견과류들이 예쁜 봉지에 담겨 유혹합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짭짤해서 한번 손을 대면 멈출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견과류에 탈을 쓴 치명적인 나트륨 폭탄이자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무려 800mg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신장은 이 소금기를 억지로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 과부하가 걸린 채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을 시속 200km로 강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배출 과정에서 신장 내부의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결국 신장의 가장 소중한 조직인 미세혈관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고통 신호를 보내지 않는 지독한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짭짤한 견과류를 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세세한 식단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가 나빠지면 혈압약을 처방하고 더 나빠지면 투석실로 안내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건강에 좋다고 떠드는 말들은 오직 장기가 튼튼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은 모든 음식을 거를 수 있는 여과기가 낡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방비하게 가공된 식품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산패된 기름, 달콤한 설탕 코팅 뒤에 숨겨진 인슐린 저항성과 신장 파괴의 음모를 이제는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야 여러분의 남은 50년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작은 견과류 한 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지 아니면 신장을 파쇄하는 독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주방 선반부터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4가지 범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캐슈넛, 마카다미아, 가공 땅콩, 그리고 코팅 견과류까지. 이 4가지는 60세 이후의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의 기능을 다시 일깨우고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는 기적 같은 견과류 4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진짜 보약 견과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4가지 최악의 견과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설마 내가 즐겨 먹던 것이 내 몸을 파쇄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교차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토록 강하게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라는 장기가 가진 지독할 정도의 침묵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아서 이 필터가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을 보며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온 여러분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4시간 넘게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의 삶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존엄과 자유를 뺏기는 비극입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거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일상의 자유를 빼앗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굵은 바늘을 꽂고 평생을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그 사소한 한 줌의 견과류였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무조건 좋다고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젊고 건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견과류를 들이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식품은 많이 먹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위험한 착착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준 선물도 여러분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현재 거대 병원 시스템이나 제약회사들이 굳이 여러분께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보다 이미 병이 깊어져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을 더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여러분께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그때서야 약을 처방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몰라 고통받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이 지식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빛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빛이라는 한마디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기를 차지 않아도 되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모여 어두운 건강 정보의 바다에 밝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을 파쇄하는 견과류가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혈액을 맑게 씻어내주는 기적 같은 견과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진짜 약이 되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들로 인해 견과류가 무조건 무서운 존재라고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은 무엇을 피하느냐를 넘어 무엇으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깨우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지만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우리 몸 안에 거대한 치유 시스템인 자연 치유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죽어가는 신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혈액의 독소를 씻어내주는 기적 같은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영양 성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 환자들이 겪었던 기적 같은 변화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호두를 뇌를 닮은 지혜의 열매라고 불렀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것을 신장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두 속에 압도적으로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 질환은 대부분 혈관의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진 장기인데 혈액 속에 염증이 많아지면 이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고 굳어버립니다. 호두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기름기를 걷어내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일정량의 호두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의 염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윤성호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다른 약보다도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생호두 4알을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얼굴빛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정되니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뇌 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까지 좋아진 것입니다. 호두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우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당뇨는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신장의 필터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손상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 섬유와 비타민 E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줍니다. 70세의 배정희 씨라는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신장 기능까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 전 아몬드 7알을 꼭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아몬드의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만든 것이죠. 3개월 만에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7.1까지 안정되었고 이는 곧 신장이 받는 압박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몬드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두빛의 작은 보물, 피스타치오입니다. 단, 반드시 소금이 없는 무염 피스타치오여야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칼륨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앞에서 나트륨이 신장을 파쇄하는 폭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피스타치오의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체외로 몰아내는 천연 배출기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낮아지고 이는 신장이 피를 걸러낼 때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68세의 임동진 씨는 고혈압 약을 2종류나 드시면서도 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짠 간식을 끊고 무염 피스타치오를 오후 간식으로 추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혈압이 안정되면서 복용하던 약을 한 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여 신장과 눈이 동시에 나빠지기 쉬운 노년기 건강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신부전증이 깊어져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피스타치오 같은 고칼륨 식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지구상에서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입니다. 글루타티온은 간과 신장이 독소를 해독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브라질넛 한 알이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69세의 송은혜 씨는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신장 수치도 경계선에 있었죠. 저는 일주일에 3번 브라질넛 한 알씩만 드시게 했습니다. 브라질넛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알에서 2알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 뒤 그녀는 몇 년 만에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셀레늄이 신장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사구체를 지켜낸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파제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대형 마트의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둔 순수한 생명력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살찌고 혈관에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산패된 기름과 인공적인 첨가물이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진 깨끗한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호르몬 대사를 돕는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야만 뇌세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차가운 기계 옆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이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있지만 평소의 건강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식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유능한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그리고 브라질넛, 이 4가지 천연 보약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하고 신장의 필터를 보호하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이 기적의 견과류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장 건강의 5가지 황금 원칙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먹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기적의 견과류들도 우리 몸의 상태와 시간에 맞춰 올바르게 섭취해야만 비로소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의사생활을 통해 정립한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위한 5가지 황금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튀김, 소금, 설탕, 그리고 각종 향료가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추방하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허니버터 맛, 고추장 맛, 혹은 짭짤하게 시즈닝이 된 아몬드와 땅콩은 이미 자연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그 속에 들어간 인공 감미료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저렴한 식물성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산패되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신장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로 빈속에, 즉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견과류만 드시거나 산행 중에 배가 고플 때 견과류를 꺼내 드십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견과류의 고농축 지방과 미네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고 신장에 일시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견과류는 식사 때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보충하며 혈당의 완만한 흐름을 도와주는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로 과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우리 몸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능력보다 배출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하루 적정량은 여러분의 손으로 가볍게 쥔 작은 한 줌, 개수로 따지면 대략 25알에서 30알 정도가 완벽합니다. 그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 여과막을 막는 과잉 에너지가 되어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자연 치유의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오늘부터 철저히 지켜서 내 소중한 신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5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 강력한 서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축 식품입니다. 이를 소화하고 그 속의 미네랄을 신장으로 보내 걸러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 없이 견과류만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체내 수분을 뺏어가 소화 불량이나 변비를 유발하고 신장 속의 노폐물이 농축되어 오히려 결석을 만들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몸의 정화조인 신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이라는 윤활유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현명하게 종류를 바꿔가며 드십시오. 호두가 좋다고 해서 1년 365, 일 호두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의 조화를 원합니다. 월요일은 호두, 화요일은 아몬드, 수요일은 피스타치오 하는 식으로 종류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견과류마다 가진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섭취해야만 특정 성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고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이 복잡해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된 것을 피하고 식후에 드시며 양을 조절하고 물과 함께 다양하게 먹는 것.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병원 약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건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작은 실천은 그 어떤 값비싼 명약보다 수천 배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십 알의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오늘처럼 여러분께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것이 의사로서 훨씬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황금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 여러분의 몸은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신장은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복잡한 정보들을 이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길은 절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3단계 실천법만 가슴 깊이 새기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방 찬장과 식탁을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설탕과 소금, 그리고 각종 인공 향료가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를 오늘부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조용히 파쇄하는 무서운 독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그 비워진 자리를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4가지 기적의 견과류인 호두와 아몬드, 그리고 무염 피스타치오와 브라질넛으로 다시 채우십시오. 자연이 선물한 이 순수한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피를 맑게 정화하고 지쳐있던 신장의 자생력을 다시 깨워줄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절제와 수분의 보완입니다. 하루에 딱 한 줌이라는 적당한 양을 반드시 지키시고, 견과류를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의 해독작용을 부드럽게 도와주십시오. 이 3가지만 오늘부터 철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 다시 건강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결국 이런 사소하지만 위대한 습관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을 파쇄하는 독과 신장을 살리는 기적에 대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올바른 견과류 한 줌과 따뜻한 물 한 잔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과 지혜로운 선택으로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병과 통증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뜨거운 관심이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절반의 성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식탁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신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7일간의 기적 같은 식단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준비하여 다음 영상에서 모두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끝까지 여러분 곁에 서서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